네, 이번 시간에는 10-3단원 지방자치와 시민참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주민투표 들어보셨나요? 네, 주민투표가 있었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서울특별시에서 있었어요. 네, 이때 이제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시장과 또 시민들 간에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요. 일단 서울특별시의 주장은 이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예산들이 삭감이 된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꼭 해야 되냐라는 주장을 했고요. 네, 당시에 이제 시민들은 이 서울시장으로서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느냐고 무상급식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팽팽히 맞섰어요. 그래서 이 무상급식을 지금 당장 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지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를 실시했었는데요. 일단은 좀 하위 계층 학생들한테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게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안이고요. 서울시 교육청의 안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자. 네, 이거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 서울시장이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주민투표 투표율이 33.3%가 안 되면 본인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33.3%냐면 이 투표율이 33.3%가 나와야지만 투표함을 일단 개봉을 해요. 네, 투표함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일단 독려한다는 의미에서 시장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를 했어요. 근데 실제 투표를 보니까 투표율이 25.7%가 나왔어요. 33.3%가 나오지 않아서 투표함은 당연히 열어보지도 않았죠. 네, 열어보지 않아서 이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또 지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서 사퇴를 했고 그 중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당시 서울에서는 재보궐선거를 진행을 해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주민투표, 이런 게 무엇인지, 이런 게 지방자치와 연결이 되는데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 지방자치제도, 여기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참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에 있는 걸 보면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그 단체가 있는데 광역단체가 있고요. 기초단체가 있어요. 광역단체라고 하면은 특별시라든지 광역시 아니면 도 단위를 광역이라고 하고 기초단체는 뭐 자치구라든지 군 또는 시군이 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 단계까지 배우고요. 그 밑에 있는 뭐 읍면동 이런 단계는 이 단원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치라는 의미가요, 스스로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의미는 주민과 지역 대표가 자기 지역의 일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지방자치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앙정부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 대통령이 있는 그런 곳이 중앙정부겠죠. 그런데 이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이런 일을 하라고 권력을 이렇게 좀 내려놓는데, 권력을 위임하는데요. 즉 지방자치를 통해서 권력 분립이 실현이 됩니다. 수직적인 권력 분립이 실현이 돼요. 우리가 권력 분립이라고 하면 권력을 나누어 갖는 건데, 우리가 봤던 거는 수평적인 권력 분립이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즉 수평적인 권력 분립은 기억나시겠지만 입법부, 사법, 행정부, 사법부가 권력을 나눠서 갖는 것이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권력 분립이라고 한다면,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권력 분립은 이 지방자치 제도가 있겠죠. 지방자치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면, 지방자치 제도는 두 가지 의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민주주의의 학교로서의 역할이에요. 민주주의는 다수가 통치하는 제도죠. 국민이 주인이 돼서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실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어떤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지방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 이 말은 주민의 참여로 이 아래부터 민주주의가 실현이 된다는 거죠. 주민의 참여로 민주주의가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인데요. 먼저 구성부터 볼게요. 지방자치의 구성을 보면은 일단 크게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어요. 광역단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범위가 넓은 건데요. 뭐 특별시라든지, 서울이 특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또 광역시, 뭐 대전이나 광주 이런 곳을 광역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세종 같은 경우가 특별자치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제주도겠죠. 그리고 도 단위. 이런 경우를 광역 단위라고 하고요. 기초 단위는 그 밑에 있는 시, 군, 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기준으로 보자면 강원도는 광역 단위예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춘천시는 기초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 제도가 일단은 광역과 기초 단위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우리가 강원도지사도 있지만 춘천시장도 있죠. 자치의 장도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강원도 의회도 있고 춘천시 의회도 있습니다. 의결 기관도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 제도의 역할을 보면은 또 이제 지방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회는 뭐라는 기관이냐면 의회는 보통 이제 뭔가를 의논해서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결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분들은 의회에서 결정된 거를 집행한다. 그거를 실행한다 해서 집행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방 차원인데요. 여러분 중앙 차원에서는 비교를 해보면 우리 중앙의회는 이제 국회라고 하죠. 국회는 국가 이제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의결하는 기관이고요.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정부였죠. 정부 대통령이 이거를 집행을 했어요. 근데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할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의 위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의회와 자치장이 만드는 법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법의 위계를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이 헌법이랑 법률만 일단 알아두라고 했는데 여기 단원에서는 다섯 가지의 법의 위계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법의 위계는 5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최상위 법을 여러분 헌법이라고 했죠.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입니다. 그리고 헌법 밑에 법률이 있어요. 우리가 10가지만 배웠는데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법률 밑에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 밑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다음이 규칙이에요. 그래서 법의 위계는 위로 갈수록
네, 위로 갈수록 법의 권한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네, 권한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헌법은 누가 만든다고 했죠? 네, 헌법은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국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법률은 이거는 의회, 국회에서 만들죠. 네, 국회. 그다음 명령은 중앙 정부에서 만들어요. 네, 조례는 지방 의회에서 만들고요. 네, 규칙은 지방 정부에서 만듭니다. 네, 국회에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고요. 중앙 정부라고 하면 대통령,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행정각부를 운영하는 장관들이 만드는 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 예를 들어 강원도의회나 강원도의회 아니면 춘천시의회에서 만드는 법을 우리가 조례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규칙은 지방정부의 장이 만드는 거예요. 도지사나 시장이 만드는 것을 규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지방의회에서는 뭐를 만들죠? 네, 조례를 만들어요. 네,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거나 개정, 바꾸는 거를 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뭐를 만드냐면 규칙을 제정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예산안, 국가가 어떻게 돈을 쓸지에 대한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는데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방의 예산을 심의,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이것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제 회의를 통해서 그걸 통과시켜야지만 할 수 있고요. 집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행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네, 이런 역할을 지방의회에서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실제로 예산을 쓰는 거죠. 집행을 하고 그리고 지역 관련 행정 사무를 처리를 합니다. 지역 행정 사무를 처리하죠. 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는 좀 보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을 일단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각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뭔가를 결정하는 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가 되는데 뭔가를 결정된 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강원도, 도 단위로 지금 나뉘어져 있죠. 이런 거를 광역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광역시라든지 특별시의 경우에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자치시의 경우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도 단위와 지금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광역 단위라고 말하고요. 그 외에는 기초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는 거죠. 의결기관은 의회고 집행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요. 광역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광역 단위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거든요. 서울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예요. 근데 여기에는 구로 또 나눠져 있어요. 밑에. 이런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도 굉장히 많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먼저 1번. 일정한 지역에서 사는 주민이 자기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자치제도라고 하죠. 2번. 지방자치제도는 국가의 힘이 중앙정부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주어 권력 분립을 실현합니다. 수직적인 차원에서 권력 분립을 실현한다고 했죠. 또한 지역 주민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스스로 통치하는 것을 실현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학교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죠. 의결기관, 뭔가를 의논해서 결정하는 기관인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 확정합니다.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우리가 또는 지방정부라고도 하는데요. 네, 여기서는 조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오늘은 지방자치 제도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주민들이 이 지방자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